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빠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정의의 칼세례다, 응당한 징벌이었다면서 범인의 행동을 옹호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전해드렸듯이 이 당정청이 이번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단 김기종 씨는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당국 입장은 일단 단정적으로 뭐 정북이다, 정북 행동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거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기종 씨가 갖고 있었던 PC라든가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 전화 통화한 거, 또 갖고 있는 자료, 또 그동안의 행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북한과 연계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된 건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돌발적인 또는 정신병적인 행태인가 그것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상당히 정신병적인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에게 벽돌을 던진다든가 분신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정신병적인 그런 감정도 좀 필요한 것인 것 같고 영웅심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좀 망상적인 그런 생각도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개인의 뭐 정신병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뭐 행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민족이라든가 자유,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 것처럼 그 열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그 망상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그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정신분열적인 그런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직과 연계된 건지 또 북한과 직접 연계된 건지 남한 내에서 어떤 그 미 대사를 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라든가 주한 미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테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의라든가 그런 작당을 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지금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유호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전현준 박사님 생각과 이제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입장 또는 북한의 주장 또 선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종한다.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뭐 분명하다. 다만 이제 이 구체적인 이런 그 테러 행위를 했을 때 이 테러 행위가 구체적인 뭐 지령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같이 이제 공모한 세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경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조사한 결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이 수사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당정청이 이번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북 세력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종북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한다고 하는 것. 또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저지른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러를 규정할 때 집단적인 거냐 아니면 개인적인 거냐 또 이런 또 구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이제 외국의 그런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으로 한다기보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콕콕 숨기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런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세력 속의 일원으로서 어떤 그 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순수히 개인이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의 입장을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북한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한 건지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또 배후 세력이 있는 건지 그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 개연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뭐 마땅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종북인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종북이 또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종북인 건지 또 종북 중에서도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사건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그 개인 행동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속한 그 뭐 우리 마당이라는 예, 예.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독도를 뭐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또 반일 그런 행동도 했고 예. 또 과거의 행적이나 또 최근의 행적은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이런 그 어떤 회합에 들어갈 때 어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뭐 행동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은 이 뜻을 가진 막 그런 그 소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움직였다면 이것은 뭐 세력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려고 최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이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은 순수하게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뭐 정북이든 아니든 간에 민족주의 입장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뭐 이산가족 삼봉이라든가 또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통일 문제라든가 또 독도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준다. 예, 뭐 보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또 배경에 보면은 사람이 자꾸 이제 그런 그 야심이라든가 야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같은 이제 그 활동을 했던 통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멀리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떨어져 나가고 잘 상대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더욱더 또 고립무원에 빠진 거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이제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상의를 하고 같이 그러니까 통진당 사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든 회합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됐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그 핸드폰이라든가 해야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할 만한 진보 세력이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뭐 민족주의라던가 이런 영웅 심리가 어떤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되게 거다 이렇게 볼 테러가 수도. 그랬습니다. 특히 예. 이제 개인적인 테러는 그런 영웅심. 물론 이제 대의 명분은 일테면 뭐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반미라든가 또 뭐 정의 실현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세우지만은 거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대표될 만한 인물이라든가 건물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테러인데 이 사람도 아마 그러한 그 심리적인 완전히 이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이판사판식으로 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뭐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 예. 그 아까 우리 전 박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의 어떤 행태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뭐 정신병적으로 어떤 병명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이 양반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예, 예. 그 북한을 2006년에서 7년, 뭐 99년에도 한번 다녀왔지만 2006년에서 7년 동안에 그 불과 1년 사이에 6번인가 7번 북한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을 방문하고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행태가 변화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사무실이든 뭐 집이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다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메일이든지 뭐 휴대폰이든지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의 어떤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이 종북 세력 또는 뭐 북한에 동조하거나 또 북한이 활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 개인의 어떤 그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김기종 씨가 과거에 북한을 7차례 방북했다 이 부분인데 어제 통일부가 8차례라고 했지만 오늘 다시 7차례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횟수를 방북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민화협 활동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화협 활동에 묻어서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심기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개성을 방문했다든가 금강산을 뭐 방문했다든가 뭐 평양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한때입니다만은
그 북한 평양이라든가 묘양산이라든가 이런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그런 차원에서 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이제 통일부 승인 다 받고 북한의 초청장 받고 통일부에서 그걸 다 검사를 해서 합법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립국을 한 건 지금 아닌 걸로 나와 있죠. 어떤 통일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뭐 별다른 불법으로 뭐 문제가 갔다는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든 간에 일단 전부 그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고 물론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혹시 뭐 모의를 했다든가 간첩죄를 했다든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가는 것 자체는 다 합법적으로 갔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건 뭐 민화이든지 뭐 어떤 뭐 다른 단체하고 같이 갔든지 간에.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김기종 씨의 공격을 정의의 칼세례다 이렇게 옹호까지 했는데 북한의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 선전 호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미 그 연합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북한이 이것이 전쟁 연습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험한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한에 있는 뭐 그것이 자기네들이 직접 연관이 돼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그 피습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북한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전쟁 반대라든지 이 침략 전쟁이라든지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가장 좋은 선전 그 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 자체를 북한이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선전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첫 논평이 나온 건데요. 응당한 징벌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었죠. 이례적으로 반응이 좀 신속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에게 이익이 없다 한다면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자기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을 어떻든 그 남한 사람이 동조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당사자인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특명 정권 대사인 이제 그 대사를 그건 이제 일종의 그 미국의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여기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보통 테러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소하다. 또 자기들이 논리가 맞았다. 남한 사람까지 동조하지 않느냐. 또 남한 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확대함으로써 자기들의 논리가 맞다고 하는 것. 또 북한 주민들에게는 봐라.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맞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남한 내에는 소위 뭐 있다고 한다면 그 종북 세력에 대해서 부추기는 거고 이런 너희들도 다 같이 이런 열사가 되라는 뭐 이런 식의 그런 또 목적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경고를 한다고 할까요? 너희들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그 테러 자체에 대해서 동조를 함으로써 뭐 북한 내부적으로 남한 또 미국 이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뭐 10시간이라고 하지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추적하고 남한 내 정세를 분석하는 그 상시적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재빨리 모여서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걸 이제 김양건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통전부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김양건은 이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얻어서 발표를 했겠죠.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죠. 네. 두 분 모두 이번 사건이 북한이 선전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이게 폭력 행위를 옹호한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이미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일종의 이제 테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주한 외교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봐도 외국 대사가 그 주재국 사람한테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이제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부분이고 북한도 자기들은 테러를 반대한다고 뭐 공공연하게 오히려 선전 차원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행동을 보면 북한이 얼마나 테러에 또는 테러를 하나의 중요한 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인지 체제인지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그것을 아마 감추고 싶어 했지만 역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뭔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더 큰 그 어떤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목적인지는
물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노림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한미 관계가 훨씬 더 지금 강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정서들이 뭐 굉장히 리포트 대사에 대한 그 호감이랄까 이게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혹시 셔먼에 의해서 한미 관계가 약간 삐걱거렸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한미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뭐 순수한 의미에서 통일운동을 한다 할까 하는 사람들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혹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한미 이간을 뭐 시킨다든가 남한 내 남남 갈등을 심화시킨다든가 하는 목적이 혹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지금 뭐 그런 성과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리라고 판단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현주 원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 민간 간에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당국 간에서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랄까 부담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이제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사가 이렇게 자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호 문제라든가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우방국에 대한 애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지게 됐고 그래서 더 좀 잘하려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이 외교적인 부담 부분, 그러니까 대미 외교에 있어서 좀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 박사님 생각에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사고는 불행한 거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 조치들, 특히 이제 주한 미국 대사의 행동이라든지 또 리커 대사에 대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반응 그리고 나타난 이 양국 정부의 신속한 그런 그 대응이 오히려 이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그래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또 우리 국민들의 정서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도 뭐 이걸로 해서 자국의 대사가 피습을 당했지만 그런 그 당한 것 못지않게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자기들과의 어떤 그 동맹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고 국민이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 교훈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나빠질까 하는 생각을 미국 쪽에서 많이 또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보면 폭력이란 말을 씁니다. 테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테러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당히 이제 배후가 있다든가 조직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총기 사건 나면은 이것이 테러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총기 사건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보통 테러는 아니다. 비행기 무슨 추락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건 테러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테러라는 용어를 미국 굉장히 쓰기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우리는 이제 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테러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인을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테러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당히 그 자제를 하는 거 보면 역시 미국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가 나빠진다든가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이 더 테러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막 나가게 되면은 또 남한 내에서 오히려 또 반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그 고도의 역시 이제 굉장히 대국다운 이번에 리포트 그 대사의 반응도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다른 걸로 쓰. 야 굉장한 그 잘 정제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 모두 이 사건을 단발 사건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북한과의 연관성이 나올 경우에 또 북미 관계에도 악화일로를 걷게 될 텐데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대남 또는 대미 이 협박과 선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선전과 협박에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그 북한의 선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성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또 만약에 이런 그 선전에
소위 물들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자상 초유의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그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